나는 아이를 품에 안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작은 몸에 태어날 때부터 드리운 희귀병의 그림자. 의사들이 설명하던 단어들은 낯선 별자리 같았다. 어디에 붙이면 길을 찾을지 모르는 지도. 그래도 나는 믿었다. 저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잡아당기던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듯 조용했다. 딸아이가 3살이 되던 해 ADHD 진단을 받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삶은 버틸만 했다. 말이 느렸고 집중하기 어려워했지만 언어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졌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함께 숨을 고르고 희망이라는 얇은 막을 껴안고 살았다. 그 희망이 부서진 건 아이가 9살이 되던 해였다. 독감이 지나간 뒤로 아이는 갑자기 자주 쓰러졌고 다리가 굳었다며 울었다. 팔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그날의 병원, 복도의 향기, 차가운 CT 기계의 둔탁한 회전음. 모든 것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다. 결국 의사들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세상을 통째로 뒤집었다. 고칠 수 없는 희귀병. 마치 바닥이 빠져버린 엘리베이터처럼 나는 끝없이 추락했다. 바로 입원을 결정했고 그 후의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 새벽처럼 이어졌다. 뇌종양까지 발견되어 수술을 했지만 딸은 깨어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할 줄 아는 건 울음뿐이었다. 그 울음소리는 매번 내 목구멍 깊은 곳을 쥐어짜듯 흔들었다. 그렇게 6년 나는 병원이라는 작은 세계에 갇혀 살았다. 딸이 14살이 되던 해 시한부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금은 1년을 버티고 있지만 그 시간은 버틴다는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 많은 고통을 품고 있다. 딸의 팔과 다리는 말랐고 귀 옆으로 눕힌 작은 머리는 점점 더 하얗게 비쳤다. 매일 씻기고 먹이고 밤새 체온을 확인하고 호흡을 재며 살아가는 날들의 반복. 나는 주먹으로 스스로의 가슴을 몇 번이고 내려쳤다. 이런 마음을 가진 내가 엄마 자격이 있는지. 딸 옆에서 벗어나고 싶다 생각하는 순간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벌을 내렸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어둠처럼 천천히 스며들었다. 어떤 날은 딸이 이유도 없이 하루 종일 울었다. 간호사도 의사도 남편도 붙잡았지만 그 울음은 끊기지 않았다. 나는 병실 밖에서 벽을 짚고 서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밤이면 베개를 들고 딸의 얼굴로 갔다가 떼고 다시 갔다가 또 떼고 나는 선을 넘을 뻔한 사람처럼 숨을 훔치며 서 있었다. 나조차 무서운 밤이었다. 그런 내가 복도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 꼭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 10층 VIP 병동의 할머니. 할머니는 늘 계단으로 내려와 붉은 뚜껑이 달린 비타민 음료를 건네주었다. 말은 짧았다. 이거 먹고 힘내. 그 음료 하나로 며칠은 버틸 수 있었다. 나는 할머니가 왜 나를 챙기는지 끝내 묻지 못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보호자가 잠시 환생해 온 듯한 기분이었다. 어느 날 밤, 딸을 재우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숨을 삼키고 있을 때였다. 할머니가 내 옆에 와 앉았다. 왜? 추운데 나와 있어? 나는 얼굴을 할머니 무릎에 묻고 울었다. 그 울음은 미움도 체념도 슬픔도 아닌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흔적 같았다. 할머니는 내 등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그날 할머니는 내 손에 올려놓았다. 이걸 딸이랑 한번 해보겠어? 붉은 선은 숨이고 하얀 선은 마음이래. 둘이 함께 차고 있으면 서로의 마음길이 흔들리지 않는다더라. 펼친 손에는 붉은색과 하얀색이 어우러진 매듭 팔찌 2개가 있었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딸 손목에 팔찌를 가만히 채워주고
아이 손을 잡은 채 옆에서 잠들었다. 잠에 빠진 순간 내 앞에 필름처럼 나의 얼굴이 흐르며 지나가기 시작했다. 한 컷, 또 한 컷. 필름 속 나는 딸과 함께 웃고 있었고,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 넘어져 울던 아이를 안고 달래고 있었고, 행복한 순간들만 모여 있었다. 그 장면들에 따뜻한 빛이 낀 것을 보며 나는 알았다. 딸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눈을 뜬 순간 나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팔은 돌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다리는 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감각이 흐릿했다. 뼛속 어디에서인지 가늘게 번지는 통증이 서리 같은 기운으로 온몸을 점점 잠식했다. 눈조차 뜨기 힘들었다. 눈꺼풀 하나 들어올리는 것도 산을 오르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그때 내 시야에 스며든 얼굴이 있었다. 엄마. 딸의 몸을 통해 바라본 엄마는 내가 늘 내 딸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보던 그 엄마가 아니었다. 엄마는 지쳐 있었다. 불 꺼진 새벽 건물처럼 힘이 빠져 있었고, 웃으려고 애쓰다가 금세 무너져 내리는 들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느꼈다. 딸은 매일 이런 엄마를 보고 있었다. 치아 끝에서, 심장 안쪽에서 움직이지 않는 팔과 다리를 끌고 버티면서도 아이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늘 같은 말이 떠올랐다. 엄마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딸의 심장은 느린 북소리처럼 두드리며 속삭였다. 엄마가 내게 밥을 먹이는 손이 떨릴 때마다, 이마를 닦아줄 때마다, 밤새 울어대는 나를 안아올려 등을 쓸어줄 때마다 딸은 아팠다. 몸의 고통만이 아니라 엄마가 더 이상 울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그걸 막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딸은 몸이 망가져 갈수록 속으로 엄마를 꼭 껴안는 상상을 했다. 움직일 수 없으니 상상으로라도 엄마를 안고 싶었던 것이다. 엄마,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미안해, 미안해. 딸의 가슴 안에는 작고 조용한 사과들이 여름비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감정을 딸의 몸 안에서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숨이 깊게 들어오지 않았다. 고통이 파도처럼 번졌다. 그런데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딸이 바라보던 엄마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다. 희망 대신 엄마의 피곤한 눈을 걱정하는 마음, 두려움 대신 엄마가 내 손을 놓으면 어쩌나 하는 외로움,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엄마가 홀로 남을까 두려워 더 버티려는 의지. 딸은 몸이 아니라 엄마를 위해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이 내 가슴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아 자리 잡을 때쯤 딸의 기억이 물처럼 스며들어오기 시작했다. 딸은 늘 눈을 감고 있었다. 힘이 없어 중력처럼 깔려버린 눈꺼풀 아래에서 세상은 희미한 빛처럼 흔들렸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도 딸은 알고 있었다. 엄마가 베개를 두 손에 들고 자신 쪽으로 다가오던 밤들을. 딸은 눈을 뜰 수 없었지만 엄마가 숨을 삼키며 가까이 와서 멈추는 기척, 베개 끝자락이 가볍게 옷에 스치는 소리, 엄마의 심장이 겁에 질린 짐승처럼 뛰던 울림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딸의 내면 깊은 곳이 작은 목소리로 떨었다. 엄마, 하지 마. 조금만 더 곁에 있고 싶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딸은 그 순간에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가 그토록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을 엄마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 딸의 마음은 은빛 거울처럼 조용했다. 그 거울 위로 엄마의 지친 얼굴이 비쳤고 그 얼굴이 너무도 슬퍼 보였기에 딸은 더욱 버텼다. 딸은 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날들이 많았지만 엄마가 베개를 들고 가까이 왔다가
손을 떨며 내려놓는 그 모든 순간을 천천히 아프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딸의 마음 속에서 그 장면은 공포보다 슬픔에 더 가까웠다. 엄마가 자신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지쳐서 사라지고 싶은 사람의 얼굴, 그 얼굴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딸은 엄마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미워할 이유가 없었다. 딸에게 엄마는 버티고 싶게 만드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몸을 끌고서라도 눈을 감지 않으려 노력하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래서 딸은 두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같은 기도를 했다. 엄마는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내 손을 계속 잡아줬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있었기에 딸은 고통 속에서도 삶을 붙잡고 있었다. 엄마가 베개를 내려놓을 때마다 딸은 한 번 더 살아내기로 결심했다. 엄마가 울면서라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날 밤 엄마가 자신의 손을 오래 잡고 있던 순간이 있었다. 손끝이 얼음 조각처럼 차가워질 때까지 놓지 않았다. 딸은 눈을 감은 채로 엄마의 숨결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균열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도 같이 가고 싶다. 엄마의 그 말은 바람 한 줄기의 무게로도 찢어질 수 있는 딸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엄마는 절망의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한 채 그저 고통을 토로했을 뿐이었지만 딸에게는 자신의 옆에 있는 게 힘들다는 말로 들렸다. 딸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서서히 끊어졌다. 이는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의 무너짐이었고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되는 이유가 조금씩 희미해지는 느낌이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다. 근육은 건조한 잿가루처럼 부서졌고 숨은 무겁고 거친 돌덩이 하나를 삼키는 일처럼 버거웠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딸의 몸은 더 빠르게 가라앉았다. 살갗에 닿는 온기조차 멀어지고 엄마의 말이 흐르는 강물 저편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희미해졌다. 딸은 그 모든 변화를 마치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바라보듯 조용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젠 나 때문에 더 아파하지 않았으면 죽음을 직감했다기보다 푸른 안개 속에 걸어 들어가듯 경계가 흐려지는 느낌이었다. 딸은 마지막까지 나의 손을 붙잡으려 했다. 그 손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손끝이 힘을 잃어갈수록 마음도 함께 풀려갔다. 그리고 딸은 아득한 어둠 속으로 스르륵 흘러들어갔다. 그날 병실 창가를 적시던 빛은 유난히 흐리고 옅었다. 나는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무심코 흘린 말들이 있었다. 살고 싶지도 버티고 싶지도 않다는 절망 섞인 중얼거림. 그저 내 고통이 너무 커서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 허공에 흐트린 무의식 같은 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잠들어 있는 딸의 손이 내 손가락을 아주 약하게 움찔했다. 눈은 감겨 있었는데 표정이 이상했다. 마치 오래 울다 지쳐 숨만 쉬고 있는 얼굴. 그때서야 문득 몇 날 며칠 전에 내 말이 희미한 에코처럼 되살아왔다. 죽고 싶다. 내 목청을 스친 그 절망의 파편이 딸에게 닿았을 리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움츠림, 그 안에 담긴 떨림은 이미 딸이 오래전부터 내 말을 들었고 그 말에 따라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제야 알아버렸다. 딸의 몸이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한 이유, 의사들이 설명하지 못했던 원인 없는 쇠약함. 버티던 아이가 어느 순간 힘을 놓아버린 것 같은 그 낯선 기척.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다. 딸은 나를 위해 살아있었고 내가 주저앉자 같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가슴 안쪽에서 천천히 그러나 날카롭게 퍼져나갔다.
나는 손등을 붙잡은 채 미세하게 흔들리는 딸의 숨을 들여다보며 한순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깨달은 건 단지 죄책감이 아니었다. 딸이 마지막까지 붙든 희미한 생의 끝자락이 사실은 나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었다는 거. 그 마음을 나는 너무 늦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나는 병원 복도 끝 창가에서 할머니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하지만 한 세월의 후회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할머니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사실 나도 너와 같은 일을 겪었단다. 나는 숨을 죽였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세월과 고통이 녹아 있었다. 할머니가 딸에게 팔찌를 만들어 채워줬을 때 나와 같은 꿈을 꾸고 3번의 꿈을 더 꿀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꿈으로 딸을 살릴 수 있다는 직감이 있었다고 했다. 첫 번째 기회는 할머니가 너무 두려워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순간이었다. 사실 그때 큰딸은 외국으로 보내져야만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속에서 내가 곁에 있어주고 내가 직접 돌봐주면 딸이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외국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 병원에서 할머니가 직접 옆에서 치료와 간호를 이어갔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했다.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치료를 했지만 의술과 환경이 부족한 탓에 딸은 점점 힘을 잃었다.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지켜주고 있었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살릴 수 없었다. 결국 큰딸은 떠났고 할머니는 그때의 선택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다. 그 실패는 단순한 선택의 실수가 아니었다. 사랑하고 싶었던 마음, 곁에 있어주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선택이었고 그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할머니는 너무도 큰 죄책감과 후회를 느꼈다. 두 번째 기회는 첫 번째 실패 이후였다. 할머니는 이번에는 더 이상 자신만의 힘으로 딸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이번엔 외국으로 보내서 최고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결심을 했다. 딸은 낯선 환경과 새로운 의술 속에서 수술과 치료를 견뎌야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과정에서 딸의 마음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 딸이 얼마나 두렵고 지쳤는지, 얼마나 엄마의 손길과 위로가 필요한지, 마음을 읽어주지 못한 채 오로지 치료와 결과에만 집중했다. 딸은 몸은 버티었지만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불안을 견디며 고통스러워했다. 결국 치료는 성공했지만 딸의 마음과 몸이 함께 버티지 못해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로 실패하였다. 할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최고의 의술과 기술만으로는 사랑과 마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딸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함께 버티어주는 사랑과 위로였다는 것을. 그 실패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오해했던 선택의 결과였다. 할머니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신을 가장 깊이 원망했다고 했다. 마지막 3번째 기회, 할머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몸과 마음 모두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과 의술을 다해 딸을 살릴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번만큼은 다 잘 될 거라고 할머니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딸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 할머니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오래 곁에 있어주고자 했다. 그러던 중 딸은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딸은 병실에 다시 누워 있었고 할머니는 전과 다름없이 마음속으로 이번에도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딸은 이번에도 자신의 몸을 지키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자신이 떠나는 길을 선택했다. 온 힘을 다해 남은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마지막 숨결을 고요히 내뱉었다. 딸이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난 뒤 할머니는 병실에 쓰러졌다고 한다. 그때 희미한 빛 속에서 딸의 모습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조금만 더 오래 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만 내 마음 알아줘. 나 엄마 덕분에 참 좋았어. 정말 많이. 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평온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딸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손끝만 스쳐도 이미 다녀간 느낌이었다고 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다고 한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마지막도 딸의 죽어야 되는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것. 때로는 아무리 사랑하고 애써도 흐르는 시간과 선택이 만들어낸 길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에게도 딸을 위해 3번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첫 번째 기회, 나는 아직 병이 심각해지기 전 뇌종양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 딸이 병실에 오래 누워 고통받는 시간을 줄여주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순간 딸의 얼굴에는 작게나마 평화와 안도의 빛이 스며들었다. 짧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두 번째 기회, 나는 첫 번째 경험을 바탕으로 딸이 아프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준비했다. 이번에는 병으로 인해 학교를 포기하거나 평범한 아이로 살지 못하는 슬픔을 주지 않았다. 딸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부하고 평범한 학생으로서의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병원 침대 대신 교실과 운동장, 가족과 함께 웃는 풍경이 그녀의 삶을 채웠다. 마지막 3번째 기회, 나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모두 겪으며 배운 모든 것을 담아 딸이 우리 가족과 함께 더 많은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게 했다. 소풍도 가고 생일도 챙기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꿈속에서 수없이 자식을 살리려 했던 할머니의 마음을 떠올렸다. 할머니의 딸은 30대 중반에 떠났지만 이미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 없었다. 그 운명 속에서 할머니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딸에게 사랑과 마음을 전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이미 딸이 16살에 떠날 운명이란 걸 알고 있었다. 남은 시간, 단 1년이라도 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모든 마음을 쏟았다. 딸이 아침 햇살을 맞으며 웃을 때 나는 그 순간을 마음속에 담았다. 딸이 좋아하는 간식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손을 잡고 있을 때 나는 그녀가 느끼는 따뜻함과 사랑을 전하려 했다.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꼭 잡고 눈빛으로 위로를 전했다.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그 모든 순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마음 한켠에 새기며 함께했다.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나는 숨 쉬듯 자연스럽게 느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딸은 내 옆에 없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3번의 기회에서도 죽음의 순간에는 항상 너무 힘들었다. 이미 알고 있는 헤어짐이지만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 가슴이 너무 아팠다. 나는 딸을 꼭 안고 눈을 맞췄다. 우리 딸, 오늘 하루도 행복했지? 딸은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작게 몸을 내 쪽으로 기대었다. 나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너도 알지?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딸은 눈을 크게 깜빡이며 내 손을 꽉 쥐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흐르며 그 울음 속에는 고마움과 사랑,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 눈빛 속에 담긴 말 없는 위로,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맞닿는 순간 딸은 힘겹게 숨을 내쉬면서도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으려 했고 나는 그녀의 모든 순간을 품었다. 딸은 몸은 움직이지 못했지만 눈빛과 눈물만으로 내 마음을 읽고 있었다. 엄마 울지 마. 너무 고마워. 사랑해. 그 말은 직접적인 언어가 아니었지만 눈빛과 떨림, 작은 손의 힘으로 충분히 전해졌다. 나는 딸을 가슴에 꼭 안고 속삭였다. 잘했어. 사랑해. 고마워. 우리 딸. 마지막 눈빛 속에 담긴 딸의 고마움과 사랑, 그리고 애절함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딸이 천천히 눈을 감은 팔목에 남은 붉은색과 하얀색 매듭 팔찌가 조용히 빛났다. 모든 눈물과 사랑, 후회와 위로를 감싸 안으며 그녀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 순간 깊이 깨달았다. 내 품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몸이었지만 그 표정만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고통과 아픔을 뒤로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평화롭고 안심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딸을 꼭 껴안고 떨리는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울었다. 잘했어. 우리 딸. 사랑해. 고마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캄캄한 밤, 창밖으로 비치는 보름 달빛이 조용히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은은한 달빛이 우리 둘을 감싸 안으며 마치 하늘이 우리의 슬픔과 사랑을 지켜주는 듯했다. 팔목에 남은 붉은색과 하얀색 매듭 팔찌가 달빛을 받아 조용히 빛났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딸의 생과 내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느꼈다. 딸은 떠났지만 그 따뜻한 표정과 남긴 사랑, 그리고 함께한 순간들의 기억이 달빛 속에 고요히 남았다. 딸의 장례식 날,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조용히 관 곁에 서 있었다. 눈앞에 놓인 작은 관 속 딸을 바라보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온몸이 떨리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그때 할머니가 내 곁에 조용히 다가왔다. 말없이 내 등을 감싸 안아주고 어깨를 살짝 두드려 주었다. 그 손길과 따뜻한 체온만으로 말보다 깊은 위로가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괜찮아. 울어도 되라는 말은 필요 없었다. 할머니의 눈빛과 침묵 속에서 나는 조금씩 숨을 고르고 울음을 터뜨릴 수 있었다. 나는 그 품 안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과 함께했던 시간, 사랑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말없이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할머니 덕분에 나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고 딸을 마지막으로 보내줄 힘을 얻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나는 종종 할머니를 찾아뵈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특별한 말 없이 단지 나를 바라보고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 단순한 행동 속에서 나는 딸과 할머니, 그리고 나의 마음이 이어져 있음을 느꼈다. 널 만나서 딸이 다시 나에게 온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나는 그 말 속에서 내 딸과 할머니의 딸이 연결된 듯한 기적을 느꼈다. 할머니는 나를 안아주며 딸을 보낸 슬픔과 후회 대신 따뜻한 마음을 채워주었다. 그 손길과 눈빛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사랑과 위로를 배웠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나는 그 곁을 지키며 그녀가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할머니는 약해진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다. 가서 내가 딸들
잘 지키고 있을게. 그 목소리는 힘겹게 떨렸지만 확실하고 따뜻하게 내 마음까지 전해졌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알겠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숨결이 점점 잦아들었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이 통했고 나는 그 손끝에서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남긴 사랑과 위로를 느꼈다. 그렇게 할머니는 조용히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손을 놓지 않고 바라보는 내 마음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안심이 가득 차올랐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다는 것을 나는 깊이 깨달았다.